원래 이제 외식업에서 이렇게 막 서빙하고 음식하고 하는 거 3.3%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원래는 맞고 세금 절세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근데 만약에 직원들이 알바들이 3.3% 받고 일하다가 끝났어요. 회사했어. 그리고 노동청에 가서 나 사대보험 못 받았다. 나 실은 직원이었다라고 하면 그동안 못 냈던 사대보험 다 토해내야 되고 퇴직금까지 줘야 됩니다. 10인 이하의 사업장에 사대보험료의 90%까지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적용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확인하시고 되면 그냥 깔끔하게 잘 사대보험 내시는 게 세금 감면에 훨씬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식업 브랜드 만드는 제이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세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창업 준비를 할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보통 저희가 창업을 준비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테리어비도 내야 되고 뭐 설비도 사야 되고 기물도 사야 되고 하다 보는데, 이거를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해야 나중에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세금 신고를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하려면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업신고증을 받으려면 인테리어가 완료가 돼 있어야 돼요. 인테리어가 완료가 돼 있어야 이 영업신고증을 신청을 하고 구청에서 나와서 보고 오케이 그럼 사업자 등록증 딱 줍니다. 근데 그러면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는 난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니까 세금 신고를 못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일단 현금을 주고 하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업자가 이걸 알고 있으니 야 내가 현금으로 그냥 해주면 좀 싸게 해줄게 라고 하고 소위 낙가마들 내려다가 이렇게 대충대충 하고 나중에 먹튀를 하거나 혹은 세금 신고가 안 되면 큰 돈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매출이 잘 나오면 너네 그때 세금 환불을 못 받으니까 세금 폭탄을 맞을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는 제가 종종 하는 방법인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구청에 가서 일단은 매장을 제가 오픈을 하면 임대차 계약을 할 거잖아요.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서 우리 인테리어 공사 할 거야. 내가 인테리어 공사가 3주 걸린다고 하니 3주 뒤에 영업신고증 갖고 올게. 사업자 등록증 먼저 내줘 라고 딜이 됩니다. 이게 이제 불법은 아니에요. 그냥 절차상에 좀 바꾸는 거니까. 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임대차 계약은 했고 임대료가 나가고 있고 이 사람이 뭐 이거 해서 세금보다 임대차를 파기하는 비용이 더 크니 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먼저 받고 이걸로 세금 계산서를 공정하게 끊으면 인테리어 비용 갖고 나중에 뭐 신고하고 뭐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들도 이상한 짓을 좀 덜 할 확률이 크고,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사업자가 없어도 일단은 인테리어든 뭐 기물 사든 의자 사고 테이블 사고 이런 것들도 내 주민등록번호로 일단은 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나서 사업자 등록을 받으면 승계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고 그냥 처음에 공사할 때 임대차 계약하고 인테리어 업자 뭐 아는 사람 있다고 그래서 그냥 일단 현금 주고 하다가 이걸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놓치면 국시가 크잖아요. 인테리어 뭐 1억씩 들어가고 기물 사고 뭐 하면 몇 천만 원 1억 들어가는데 부가세 환급을 막 1,000만 원 1,500만 원을 못 받는 거를 날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으니 창업 준비할 때는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베스트는 구청 가서 딜이 잘 됩니다. 생각보다. 저도 몇 번 해봤어요. 그럼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외식업 사장님들이 직원들을 고용할 때 사대보험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은 잘 안 하시지만 그냥 현금 주고 아르바이트 쓰시는 경우들이 있고, 또 프리랜서 계약해서 3.3% 띄고 계약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외식업에서 이렇게 막 서빙하고 음식하고 하는 건 3.3%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원래는 맞고 세금 절세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근데 만약에 직원들이 알바들이 3.3% 받고 일하다가 끝났어요. 회사했어. 그리고 노동청에 가서 나 사대보험 못 받았다. 나 실은 직원이었다라고 하면 그동안 못 냈던 사대보험 다 토해내야 되고 퇴직금까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뭐 같더라도 사대보험을 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부담이 됩니다. 이거 무조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사대보험을 저는 무조건 드는 게 맞다고 보고, 직원들이 파트타임이라도 사대보험을 신고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10인 이하의 사업장의 외식업 같은 경우에 직원들의 경우 사대보험료의 90%까지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대보험을 적극 권장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 일단은 가급적이면 3.3% 신고는 안 하시는 게 좋고, 사대보험을 가급적이면 들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먼저 알아보시고 우리가 적용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확인하시고 되면 그냥 깔끔하게 잘 사대보험 내시는 게 세금 감면에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자영업 하시면 알바들 계속 바뀌잖아요. 어떤 업종이고 규모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계속 그렇게 알바들을 바꾸다 보면 누군가 하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찌릅니다. 그러면 그 벌금이 이 모든 걸 다 상쇄해요. 그래서 저는 꼭 사대보험 들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고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현실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비자 애매하신 분들 있고 그냥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고용하시는 데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야 어차피 너 내가 찌르면 가야 되니까 그냥 현금 주고 퉁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불법 체류자라도 고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은 외국인 분들이 일하시는 근무 대장을 적는 게 중요해요. 이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셨다. 근데 그분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인적을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A라는 외국인 근무자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며칠까지 일했다라는 걸 정해놓고 이거를 가산세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라고 신청을 하시면 여기서도 보통은 비율마다 다르긴 한데 세금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이만큼 고용해서 썼다라는 걸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보험료나 이런 것들을 감면을 해줘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가 없더라도 이거는 꼭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세금 감면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식재료비나 다른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게 식재료비라는 게 비과세 항목이 많아요. 고기, 공산품, 생선, 야채 이런 것들은 부가세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로 우리가 현금을 내고 구매를 합니다. 근데 들고 와서 우리가 가공을 하면 과세가 붙잖아요. 결국엔 세금이 붙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세금이 있는 상품을 가져다가 거기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내고 갖고 와서 우리도 다시 세금을 얹어서 팔아야 세금이 이게 똔똔이가 되면서 내가 세금 낼 게 줄어드는데 비과세 상품은 그게 안 되잖아요. 생으로 사갖고 와서 여기에 대한 부가세까지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제매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제매입이 뭐냐면 이렇게 비과세 면세품을 사다가 이거를 과세가 있는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10%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8%에서 9% 정도를 세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의제매입이라고 면세 상품도 사서 영수증들 다 모아놓고 그 의제매입을 나중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의제매입 대상인지는 정식적인 사업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걸 가져다가 과세 상품을 만들면 대부분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의제 매입 세액 공제를 꼭 확인하셔서 비과세 상품 구매하신 것도 세금 신고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출이 많이 올랐을 때 법인 전환 시기가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7억 5천이 넘으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면 개인 사업자들은 그 신용카드 세액 공제라는 거를 받습니다. 이게 1,000만 원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7억 5천이 넘어서 7억 5천에서 10억 사이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면 신용카드 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10억 단위로 해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이제 성실 사업자도 세금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신용카드 세액 공제를 잘 따져보시면 그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7억 5천에서 10억 사이 연매출 10억이 넘어가는 단계를 법인 전환 계기로 저는 조언을 드리고요. 일단은 세금은 세무사분한테 맡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 세무사님들이 한 분 계시고 그 밑에 이제 기장 처리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셔서 세무사님이 그 일일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내가 세무 지식을 알고 있어야 이거를 세무사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용어들이 생소하시겠지만 직접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세무사한테 이런 게 있다던데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세금을 절약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식업이 되게 저는 조금 안쓰러운 게 제일 오랜 시간 일하고 제일 몸써서 일하고 제일 힘들게 일하는데 세금의 무방비예요. 그냥 정부가 달라는 걸 다 줍니다. 제가 탈세하라는 게 아니고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좀 꼼꼼히 찾아보시고 세금 많이 아끼셔서 돈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